안녕하십니까. 미셀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해서 고전소설 채봉감별곡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채봉감별곡. 이 주인공의 이름이고요. 이 감은 뭐 느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주인공이 이 배경이 공간적 배경이 어디냐고 하면요. 이게 평양입니다. 평양. 지금은 우리가 이제 갈 수 없는 곳이고 이 배경이 평양과 이제 서울을 이제 공간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 채봉이는 이제 평양에 거주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채봉이는 평양에 거주하고 있고 이제 김진사 아버지가 이제 김진사입니다. 그래서 그 채봉이는 이제 양반가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채봉이에게는 이 추향이라고 하는 이제 여종이 있죠. 예. 그래서 채봉이가 이제 16살 때 뒷동산에 놀러 가게 됩니다. 뒷동산에. 예. 봄이죠. 봄에 놀러 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채봉이는 얼굴도 이쁘고 이제 글도 잘 씁니다. 이제 취향이랑 같이 이제 좋은 취향을 대동하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산책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논일고 있었는데 저기서 한 남자가 이 아름다운 여자들의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누구냐면 이제 강필성이라는 남자입니다. 강필성. 이 남자도 주인공이죠. 요거는 이제 채봉이가 되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놀다가 이제 집으로 가면서 이 손수건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약간 뻔한 이야기 전개상 약간 뻔한 어떤 이 전개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이 손수건을 떨어뜨려 가니까 이제 강필성이 아싸 이러면서 이제 기회잖아요. 이 손수건을 씌워가지고는 이 시에다가 강필성이가 시를 적어요. 시를. 이 시를 쓰는데 이 시의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나와 인연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짝 지어진 인연이다. 뭐 이런 의미의 시를 이 취향을 통해서 이제 이 채봉이한테 보내주게 됩니다. 채봉이는 그 손수건에 쓴 시를 보고 필성에게 뭐라고 보내냐면 야, 니 꿈 깨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한림학사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에 합격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필성이라는 사람은 좀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는 좀 가난한 남자였거든요. 근데 이 성격이 있어가지고 채봉이의 그 답신을 받고 이제 그 취향을 통해서 취향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취향이가 누구냐면 채봉이 종이거든요. 여종. 취향이에게 좀 만나게 해달라. 우린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좀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밤에 이제 취향의 도움으로 이제 강필성이랑 둘이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둘이 이제 채봉이랑 강필성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만나서 대시를 하게 됩니다. 채봉이에게. 그러니까 또 채봉이 여자가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혜롭게 보이는데 그러면 니 내한테 결혼하고 싶으면
매파를 보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파를. 네. 그 매파를 보내라고 이제 하고 이제 강필성이가 이제 이 채봉이 집에 매파를 보내게 되는데 그 채봉이 어머니가 이부인이거든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김진사와 이 부인의 사이에 태어난 게 이제 이게 채봉이잖아요. 예, 채봉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이 부인은 강필성이를 마음에 들어합니다. 강필성이를. 예.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 평양,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 평양에 하필 또 이렇게 저게 채봉이랑 이제 강필성이랑 만나게 되고 이제 이 부인이 또 강필성이를 만나보게 되는 일어나는 이 시점에 지금 누구야? 채봉이 아버지 김진사는 이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예. 서울에 왜 갔냐면 벼슬 자리도 없고 이제 딸 사익감도 구하고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이 좀 많았던가 봅니다. 그 재산을 많이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 서울에서 결국은 이제 이런 의도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또 그걸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양중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김양중이라는 사람이 김진사한테 접근해서 뭐라냐면 허판사라는 사람한테 가면 이 사람한테 돈을 주면 네가 벼슬을 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헛판서를 찾아가게 되죠. 네, 그래 이 사람은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예, 김진사도 그렇게 긍정적인 인물은 아니죠. 어쨌든 헛판서를 찾아가게 되는데 이 헛판을 사람이 그걸 알겠다. 돈 주면 내가 벼슬 줄게 이렇게 하는데 그 헛판사를 만나는 시점에서 이 김진사가 채봉이 딸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게 헛판서라는 사람이 나는 지금 와이프가 없는데 이 채봉이를 내 마누라로 주면 내가 네가 더 큰 벼슬을 줄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진사 입장에서는 뭐 거절할 이유가 없다 이래가지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진사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평양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 평양으로 와가지고 이제 이 부인을 통해서 강필성의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김진사는 강필성이는 호르몬 녀석이다 가난한데 우리 딸 줄 수 없다 라고 허판서한테 시집 보낼 거라고 합니다. 김진사는 허판서한테 가면 출세한다. 딸도 잘 살게 되고 우리도 큰 벼슬 하게 된다. 근데 이 부인은 강필성은 마음에 들어 하는데 허판서에게 첩으로 보내는 건 싫다라고 허판서의 시부름을 반대를 하죠. 네. 예, 엄마들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은 반대하고 허판서가 이제 고집을 부르는 상황에서 이제 채봉이를 불러서 이제 김진사가 말을 하게 됩니다. 야, 얘 너 허판서랑 결혼해야 된다. 채봉이는 그 자리에서 반대를 합니다. 나는 닭이 입은 되어도 소 뒤는 싫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소의 뒤는 싫다. 예. 그러니까 볼잘것 없는 사람의 평범한 아내녀가 되지 아무리 높은 벼슬아치의 첩은 싫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서울로 다 가족끼리 가는 그 지점에서 채봉이가 이제 도망갈 계획을 세웁니다. 취향이와 같이. 네. 그래서 이제 서울로 이제 가는 도중에서 채봉이는 도망을 치고요.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게 되고 채봉이가 도망가고 난 다음에 이제 김진사랑 이 부인은 그 묵었던 집에서 화적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불을 지르는 도적놈들입니다.
잡아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목숨만 건져서 이제 서울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김진사나 이분 입장에서는 채봉이가 사라졌기 때문에 뭐 하적으로 인해서 뭐 죽음을 당했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진사하고 이분이 서로 가게 되는데 헛판서는 그 채봉이와 결혼할 수 없게 되니까 김진사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부인만 이게 이제 다시 평양으로 오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마침 그때 평양에는 이미 도망갔던 취향이가 와 있었어요. 취향이랑 채봉이가. 예. 그래서 둘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부인이랑. 근데 이제 아버지가 잡혀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채봉이가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생으로 몸을 자기를 팝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마련해서 그 이부인에게 주고 이제 채봉이는 기생이 되는 거죠. 그 이부인은 그 돈을 갖고 이제 서울로 가서 허판서한테 자기 남편을 빼내더라 이러니까 이 허판서라는 놈이 안 된다. 너 딸 아직 내한테 안 줬는데 아직 그거 가지고는 보여줄 수 없어. 그래서 뭐 이제 그 김진사는 역시 이제 감옥에서 나올 수 없게 되고요. 네.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채봉이는 이제 송이라고 하는 이제 기생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워낙 이제 송이가 얼굴도 이쁜데다가 시도 잘 적고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나잖아요, 문객들한테. 그래서 이 대시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봉이가 이 송이가 이제 조건을 걸 조건. 어떤 조건을 거냐면 자기가 손수건에 예전에 그 강필성이가 손수건에 실을 썼을 때 화답시를 쓴 게 있거든요. 꿈 깨고 공부내심이라는 거 있죠. 그거를 주면서 이 답시를 받았던 그 원시 이 답시에 올릴 만한 원시를 적는 사람한테는 내가 내 몸을 바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조건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못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강필성이가 소문을 듣고 기생인 송이를 찾아가서 서로 이제 확인하고 울면서 이제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같이 이제 합방을 하게 되고요. 예. 또 이제 강필성이는 자기가 가난해서 송이를 너를 빼돌릴 수 없어서 참 미안하다. 뭐 이렇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때 마침 이 평양에 감사가 새로 오게 됩니다. 평양 감사. 여기가 백인이 평양이잖아요. 근데 평양 감사가 그 송이가 글재주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송이를 마주하고 그 글재주를 보니까 너무 똑똑한 거야. 그래서 평양 감사가 네 기생하지 말고 내 일 도와라, 업무를 도와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채봉이를 밑에 이제 일 도와주는 사람으로 고용하게 되고요. 그 소문을 들은 강필성이는 이 이제 관아에 그 이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방. 그러니까 둘의 사랑이 그 만나려고 하는 과정이 너무 눈물겹잖아요. 나중에 감사가 자기가 합격시킨 그 이방과 자기가 딸처럼 살아간 채봉이가 서로 사랑해서 이런 과정까지 온 걸 알게 되고 얘네들을 이제 맺어주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가 이제 서로 사랑을 이루게 되고 이제 김진사는 석방이 되고 허판서는 이제 가문을 몰락하게 되고
이런 비리 같은 게 이제 발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채봉 간불곡의 그 저들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소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고전소설의 주제는 거의 다 뻔하잖아요. 해피엔딩이고, 남녀 간의 사랑이고, 처음에는 시련을 겪다가, 나중에는 이제 행복한 결말로 끝난다는 건데, 고전소설을 이게 채봉감을 보시면, 이 고전소설의 주인공들이 굉장히 순종적이고, 좀 잘 참고, 부모님 말에 순종하고,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채봉이 감별극에서 채봉이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예, 새로운 여인상을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가출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첩으로 가는 것도 아무리 가문이 좋아도 첩으로 되는 것도 이제 반대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쟁취할 노력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김진사라는 자기 아버지가 허판서를 통해서 돈으로 그 지위를 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어떤 당대의 그니까 매관매직이죠. 그러니까 당대의 어떤 벼슬을 사고 파는 당대의 어떤 타락상 이런 것도 이제 비판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 소설에 대해서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